안녕하세요. 지게이스님입니다. 오늘은 스티키즈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스티키즈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메모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스크린 캡처로 떠서 편리하게 메모도 할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저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이제 선생님들 교실로 학생들을 어디 교무실로 방송실로 보내달라 이런 안내도 받으시고 또 갑자기 급작스럽게 학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조퇴해달라 학생을 조퇴시켜달라는 이제 요청도 받는데요. 그 특정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이제 깜빡하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스티키로 안내를 하고 이제 알람을 걸어가지고 해당 시간에 이제 화면이 뜸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과제 같은 것도 몇 쪽까지 해결해라. 이런 건 학생들이 어디까지 해요라고 이제 묻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QR 코드처럼 이런 것들을 우측 상단에다가 고정해 놓으면 이제 학생들이 저에게 뭐 요청하지 않고도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반복되는 알림들 같은 거 있죠. 뭐 특정 일에 어떤 내용을 좀 알리고 싶다, 아니면 특정 시각에 알리고 싶다라는 것들도 이제 설정을 해 놓으면 그 시각에 그 메모가 정확하게 올립니다. 뭐 저는 이제 학기 초에 학생들 문 열고 청소 정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 절차들 같은 거를 어떻게 해라 이런 거를 특정 시간대 이게 띄움으로써 좀 편리하게 학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책상 위에 포스트잇에다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이 스티키를 활용해 가지고 메모를 하신 다음에 그것도 화면에 너무 퍼져 있으면 이제 보기가 어려우니까 스택 관리를 활용하면 이제 메모를 모았다가 펴셨다가 이런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금 전에 이 특정 영역을 이렇게 캡처를 뜰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스크린 캡처를 떠 가지고 설명을 함으로써 매우 편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거 PDF에 좋은 자료들이 있는 것들도 이 그래프로 떠 가지고 그 상태에서 바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매우 편리합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들을 이제 차분히 순서대로 직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했는데요. 자, 설치하는 방법부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검색을 기준으로요.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검색창에 자, 스티키즈. 네, 제가 아래쪽에 미리 해 놔서 이렇게 생성이 돼 있죠. 그래서 스티키즈라고 하면요. 좋은 소프트웨어의 스티키즈라고 나오고요. 참고로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스티키즈 프로그램과 다르고요. 맥에는 아쉽게도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모바일, 태블릿 PC에도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자, 들어가서요. 자, 왼쪽에 다운로드 보이죠? 다운로드 들어가서 자, 여기 있는 설치 파일을 받은 다음에요. 자, 처음에 최초 설치를 하게 되면요. 파란색 창이 뜹니다. 그래서 경고창이 뜨죠. 아무래도 EXE 파일이다 보니까 보안에 신경을 써서 악성 코드웨어에 대한 염려 때문에 뜨는데요. 그때는 그 왼쪽 하단에 추가 정보를 클릭하시고요. 실행 누르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 하면요.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자, 설치가 다 되면요. 하단에 여기 토글 목록을 누르면 보이는 이 아이콘 있죠? 스티키즈라는 이 아이콘이 생성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기본값 자체가 윈도우 시작 시 자동 실행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껐다 켜도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토글 목록을 클릭을 하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메모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보이는데요. 자, 여기 있는 메뉴들 하나하나씩 다 만져보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사용하는 것 위주로 필수 기능만 말씀드리면 보다 쉽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단축키부터 세팅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단축키는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세팅스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클릭을 하고 여기 세팅스 보이죠? 네, 세팅스를 클릭하면 자, 이런 화면이 이제 뜨는데요. 하단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핫키스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요.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것만 활성화를 하고 나머지 것은 비활성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사용하시면서 활성화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New Note 부분을요. 저는 Alt 1, 그다음 Show Hide All을 Alt 2, 그다음 제일 아래쪽에 Screen Grab on Area를 Alt 3으로 걸었습니다.
자, 저는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줌밋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요. 윈도우 키 같은 경우에도 이 하단에 이 작업 표시줄에 이 순서대로 1, 2, 3, 4, 윈도우 1, 윈도우 2, 윈도우 3 하면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Shift 키를 쓰자니 자주 사용하니까 그래서 저는 남는 게 Alt 1, Alt 2, Alt 3으로 했고요. 실제로 이 스티키 프로그램에서는요. Alt 1, 2, 3 이렇게 나가는 순서대로 스타일을 먹여요. 그래서 스타일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Alt 4부터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의 펑션 키와 그렇게 겹치지 않더라고요. 이 존 소프트웨어의 스티키스 Alt 1, 2, 3이 먼저 먹히니까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프로그램이랑 겹치면 뭐 중복되는 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만드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단축키를 다 설정하셨으면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하나만 만지고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Alt 1 하면 자, 이렇게 생성이 되죠. 다음 Alt 2를 누르면 Show Hide이니까 다 사라지고요. 자, Alt 3을 누르면 특정 영역만 이렇게 스크린 캡처한 내용을 스티키에 이렇게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자, 하나씩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 만져보시면 하셔도 되는데요. 필요한 것만 하나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드셔야 될 게요. 이쪽에 Affiliate 부분입니다. New Note의 Affiliate 부분인데요. 미드로브 필메리 모니터라 해서 주 모니터의 중앙에 나타낸답니다. 새로운 노트를 생성을 할 때 주 모니터의 가운데에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기 Specific Place에서 특정 위치인데요. 여기서 좌표 값을 만지면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 기능이 많이 사용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학생들과 수업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특정 위치에 매번 이렇게 끌어서 이동하면 불편하니까 특정 위치에 나타나면 정말 편리하겠죠. 자, 저는 일단은 연수니까요. 미드로 프리머리 모니터에서 주 모니터 가운데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게 이제 메모를 입력하다 보면 늘어나는 범위를 행이 아래로 해요. 근데 얘를 스탠드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럴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 창이 위로 올라가서 이게 닫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단축키가 컨트롤 D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D로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D. 그래서 얘는 행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새 노트의 폭인데요. 폭도 저는 학생들 수업할 때 용도로 하기 때문에 좀 폭을 이렇게 많이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지죠, 옆으로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작게 하면 이렇게 작게만 나옵니다. 이거는 원하는 값으로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기본적인 모니터 사이즈 그리고 브라우저에 이미지를 나타내는 값이 1920에 1080이 거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한 1920 하면 너무 꽉 차니까 한 1600 정도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헤이트 높이는요. 이제 엔터를 치면서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으로 이 글자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스크롤 바를 눌러서 나는 기본적인 페이지를 좀 미리 확정 짓고 싶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렇게 만지면 새로운 걸 생성을 하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1600, 800이니까 1600, 800 사이즈의 메모지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스크롤 바는 전 거의 안 써서 그냥 이렇게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피어런스, 즉 외관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는 뭐 기본 이미지가 노트가 생성됐을 때 텍스트를 가장 많이 쓰니까 저는 이제 텍스트로 하고요. 혹시나 유치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터치 스크린이 된다 싶으면 뭐 이미지도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텍스트를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 네, 방금 전 이거 했군요. 죄송합니다. 어피어런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은 이 디폴트가 Alt 0이에요. 근데 Alt 2를 누르는 순간 이게 뜨는데요. 여기에 있는 글자 서식을 등록합니다. 그래서 기본 글자의 색상을 이 공간에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검정색이 제일 무난하겠죠. 그다음에 폰트 스타일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한 컷 말랑말랑으로 한번 해 볼까요? 굵게. 그다음에 글자의 기본 크기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메모지의 배경색도요,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노란색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여기서 원하는 값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 옐로우 이걸 클릭하면 초기 값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다음에 나는 스타일 기능을 좀 먹히고 싶다 하면요. 아까 Alt 1, Alt 2, Alt 3을 여기서 썼기 때문에 스타일 4에 적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색깔은 빨간색, 그다음에 글꼴은 좀 약간 눈에 튀는 요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볼까요? 자, Alt 2를 누르면 이게 디폴트 스타일인데요. 자, 디폴트 스타일입니다. 여기에서 Alt 4를 누르면 방금 전에 설정한 빨간색과 두꺼운 글씨가 되고요. 다시 원래 값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Alt 0을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원하는 내용으로 커스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폴트에서요. 저는 여기 온탑에 체크를 했는데요. 이걸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웬만해서는요. 여기 있는 스티키 메모가 사라지지 않는 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면 여기 상단에 이 표시가 뜨거든요. 그러면 다른 창을 클릭하더라도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데요. 만약에 방금 전에 를 온탑을 해제를 하면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른 창을 클릭을 하면 저 메모가 보시는 것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면 아까 Alt 2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면 되겠죠. 네, 매번 새로운 메모를 한 다음에 이쪽 공간을 클릭하면 이제 온탑 모드가 되고요. 마우스로 하지 않더라도 오른쪽 클릭해서 이 온탑이라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여기 있죠? 온탑. 그리고 단축키로 컨트롤 T입니다. 컨트롤 T를 해도 먹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매번 귀찮으니까 온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알러트, 이게 알람이죠. 그쵸? 시사가 올리려다 네, 시작했다. 다해서 꼭꼭 구울해 주십시오. 자, 스티키는요, 알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웨이크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저기 그냥 일반 알람 방식이 있는데요. 자, 오른쪽을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에서 오른쪽 상단에 클릭을 하면요. 이쪽에 슬립이라고 보이죠? 자, 슬립은요, 이걸 클릭을 하면 저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슬립은 사라진다. 그래서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자, 슬립 한 1분 뒤에 한번 걸어볼게요. 자, 사라지죠? 근데 알람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꼭 그냥 표시가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클릭해서 알람 들어가서 여기 1분 뒤 셋 하면 여기 상단에 이제 시계 알람 모양만 보이고 이렇게 사라지지가 않죠? 용도별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 조건 값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리가 나게 할래. 그 다음에 어떤 소리가 나게 할래. 자, 이렇게 여기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쪽에 네트워크나 프렌즈 같은 기능은 이제 업무 메신저나 카카오톡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티키를 많이 사용한다면 이 기능도 유용하겠지만 사람들이 잘 안 쓰기 듣고 개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니지 부분도요. 뭐 여기 비밀번호 기능도 막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능들도 저도 잘 쓰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정한 이렇게 알람이 뜨죠. 자, 여기가 이제 세팅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기능을 한번 직접 시연하면서 한번 실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뭐 안내사항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주로 메시지가 오는데요. 이 공간을 그냥 메시지로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학생을 어디 어디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요. 뭐 여기를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Alt 2를 눌러서 이렇게 한 다음에 글씨가 너무 작으면 컨트롤 마우스를 휠 업다운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누구누구야 어디 어디까지 가거라. 뭐 개인적으로 뭐 상담실 같은 사생활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는 이제 쓰진 않고요. 그냥 학생들이 다 알아도 괜찮은 내용들은 이렇게 공지를 하면서 안내를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알람 기능도 먹이면 편하겠죠? 자,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저기 알람을 클릭합니다. 알람. 알람하면 안 되죠. 슬립 해야죠. 이 화면을 지웠다가 그 시간에 보여줘야 되니까 슬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몇 분 뒤, 45분 뒤, 뭐 요렇게 해도 되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불편해서 아래쪽에 요 커스텀 기능, 요걸 추천드립니다. 커스텀. 단축키로 컨트롤 L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쓰거든요. 컨트롤 L입니다. 자, 눌러서 몇 분 뒤, 이것도 좋지만 몇 분 뒤, 몇 시간 뒤, 이것도 쓰지만 특정 시간대에 울리도록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숫자 계산하는 게 힘들잖아요. 주로 뭐 10시, 30분, 오전, 예, 중간 놀이 때 어디 보내는 내용이고요. 자, 이게 그날만 되는 게 아니라 날짜도 돼요. 그래서 다음 날짜 하면요. 이 시간대에 정확하게 이 동작 설정한 값이 수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테스트니까 이것도 한번 1분 뒤로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슬립. 이렇게 하면 1분 뒤에 저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복사해서 하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가끔씩 메신저 상에서 그냥 Alt 3을 눌러가지고 그 해당되는 내용만 뜬 다음에 이렇게 확대해서 학생에게 안내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 앱 단축키 눌러서 특정 시간대 키보드로 되거든요. 키보드로 이렇게 한 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갈 탭키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 눌러서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메모를 뜬 기능은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미지에 판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쪽까지 해라, 뭐 아니면 PDF 상에서 어떤 내용 설명할 때도 유용하겠죠. 자,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 단축키가 있어요. 펜, 그 다음에 텍스트는 자주 안 쓰고요. 그 다음에 라인, 에로, 여기 사각형 렉탱글, 엘리스프, 여기 안녕 떴죠. 자, 요걸로 아래 걸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이걸 쓰지 않고요. 단축키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단축키를 저는 많이 써서 외웠어요. P, 에러는 화살표. 그래서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줍니다. 진행 방향으로 화살표를 긋고, 그 다음에 렉탱글, 그 다음에 C, 서클, 그렇죠? 그 다음에 선택 범위가 있어요. S는 선택 범위이자 ESC처럼 초기 모드로 그냥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G를 누르면 모자이크 처리가 됩니다. 블러가 돼서 G.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얼굴도 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내용을 복사를 하고 싶으면요, 오른쪽 클릭해서 카피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셀렉트 모드에서 S를 저장을 하면요, 이 부분만 되니까 반드시 다 해제가 된 상태에서 오른쪽을 클릭해서 카피를 해서 뭐 한글 문서에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컨트롤 V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보고서 같은 거 학생들 얼굴이나 어느 특정 사진에서 동그라미나 네모나 밑줄 같은 거 칠 때 활용하면 되게 속도가 올라가겠죠. 이제 편집이 어렵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이 QR코드 안내도 참 유용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QR코드를 확보를 해서 여기서 그냥 Alt 3 해가지고 짧은 주소와 함께 이렇게 함께 안내를 해서 이 상단에다가 이렇게 띄워 놓습니다. 이렇게 작게 해도 됩니다. 이제는 학생들 어차피 나와서 촬영할 거니까. 그리고 그냥 하나의 팁은, 저는 그냥 차라리 짧은 주소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냥 짧은 주소 이렇게 한글로 돼 있는 걸로 해서, 영어로 막 돼 있으면 짧은 주소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다가 여러 가지 URL이나 자료들을 여기다 넣어 놓고 그냥 요 짧은 주소 쳐서 와라 하는데, 이것도 Alt 3 써가지고 이 부분 떠서 이렇게 해 놓으면 학생들이 잘 들어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저학년 1, 2학년들도 잘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제 범위도 수익 37쪽까지 풀고 채점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타이머 같은 것도, 저는 뭐 하단에 이렇게 타이머를 쓰지만 이걸 쓰셔도 되고, 이게 좀 번거로우시면 여기다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알람 기능을 넣어서 이렇게 알람을 이렇게 해 놓으면 나타나겠죠. 이렇게 가면요, 시간대가 이렇게 나타나요. 1시 3분, 예, 지금 시각 기준으로 해서 요때 언제 울리는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알림 특정일에 뭐 선생님께서
특정 시각마다 어떤 내용 안내하고 싶으면 그 내용을 여기다가 잘 저장해 놓으셨다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나타나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 먹기 요거 해 놓습니다. 핸드폰에도 알람도 걸어 놓으면 좋은데 점심 딱 먹고 그 영양제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해 놓으면 제 작업 공간에, 즉 여기서 생성하면 여기서 뜨고요. 학생들 공간 지금 안 보이는데요. 듀얼 모니터로 넘겨서 학생 공간에서 하면 지적 글씨가 뜨니까 학생들에게 안 보여주고 특정 동작을 여기서도 수행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리커라는 기능인데요. 자, 오른쪽으로 클릭을 해서 이쪽에 슬립, 이 리커링이라고 있습니다. 자, 리커링 여기를 들어가서 나는 매일 12시 58분 특정 날짜에 실행할래. 아니면 이게 주도 됩니다. 월요일만 어떤 내용을 뜨게, 아니면 달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데일리에서 아까 약 먹기를 했는데, 학기 초에 학생들 학급 경영하실 때 학급 경영 규칙 설명하실 때 좀 특정 시간에 계속 띄워 놓으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리컬 기능을 사용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자, 업무 메모는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이렇게 메모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쏟아지는 메신저 내용들을 이게 정리를 하시면 이게 막 쌓일 텐데요. 자, 이것들을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메신저들은 이 노션에다 정리를 하셔야겠죠. 근데 포스트잇에다 쓰는 그런 성격의 메모입니다. 자, 이거를요 인제 스택을 활용하면 되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 스택이라고 있습니다. 스택. 네, 여기 있죠, 스택. 그래서 뉴 스택, 뉴 스택을 하나 만들고 이 설정된 스택은 이 파란색 영역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얘도 스택, 방금 전에 설정한 게 7번 스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택으로 해서 7번 스택을 넣고, 다음에 이제 학생들 수업 다 끝나고 좀 여유가 있으실 때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이니까요. 다시 또 수렴해 보고 싶으면 닫고, 다 했으면 요 X를 누르거나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다 업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스택 같은 경우에는요. 수업하실 때 수업 시 다양한 이미지, 그다음 텍스트 자료들이 막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시고 닫지 말고 스택에다가 다 집어넣은 다음에 수업 학습 종료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떠오른 제 아이디어는요. 뭐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면 이게 스택에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생들 안 보이는데 집어넣었다가, 자, 요거는 이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하면 복제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 특정 영역을 예 모자이크 처리한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시키고 정답 화면을 이미 복사했으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좀 편리하겠죠. 아니면 텍스트 자료들 같은 경우에도 컨트롤 이렇게 복사가 되니까 이렇게 지우고 학생들에게 퀴즈를 내고 이제 원래 있었던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PDF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스크린 캡처를 이렇게 뜬 다음에 복사를 하고 그 영역을 블러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발문을 하는 그런 수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업 설명 시 아까 제가 이게 단축키로 P, 그다음 S 눌러 선택, 그다음에 뭐 arrow, 화살표, 밑줄 이거 설명드렸는데요. 여기 학생 과제 제출을 요거 할 때 좀 편리합니다. 학생들이 제출을 할 때 그 카메라를 좀 맞춰서 찍으면 좋은데 이렇게 돌려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구글 클래스룸으로 예를 들어서, 아니면 패들렛으로 냈다는 가정하에 돌려서 낸 자료를 선생님께서 Alt 3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죠? Alt 3으로 그랩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학생들이 굳이 내라 하지 않고 사용하면 되게 편리하시겠죠? 요 낸 상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단축키를 이렇게 활용하셔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겠죠? 요 휠 조절은 업 다운이에요. 마우스 휠을 이렇게 업 다운을 하면 한 칸씩 많이 하겠죠? 네, 여러 번 하면 너무 많이 변하니까 한 칸씩 이렇게 움직여주면 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드는 생각인데, 이거를 크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어떤 정답지를 가리는 형태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뭐 이렇게 저는 모자이크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자, 선생님 이처럼 활용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저는 세대여서 개발자도 이렇게까지 활용할 줄 몰랐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요 스티키야말로 선생님께서 어떻게 활용하시냐에 따라서 그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자주 매일 의식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